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네. 주택가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시래기 말리는 것들 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저 냄새가 네, 너무 예. 싫었어요. 난 그래. 집에서도 어머니가 살짝 무청 일단 가지고 한번 한번 삼대 그 냄새 가지고 말린 냄새가 싫은데 예. 그거 끝나고 또 뭔가를 끓이면 맛있는데 네. 그걸 만드는 과정이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새우젓을 저희 어머니는 새우젓을 어디서 뭐 이렇게 크게 사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그 아시는 분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젓 무슨 젓 뭐 이렇게 뭐 여러 종류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젓갈 자체는 짠 거에 딱 상징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안 먹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젓갈을 거의 잘 안 쓰는데 제가 젓갈을 잘 그러니까 젓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액젓을 잘 이용하게 되는 그 방식이 예전에는 멸치를 갖다가 이렇게 그 다시 멸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멸치 맛만 하고 그 멸치는 버리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뭐 된장국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 썼는데 그러니까 국물만 내고 그 새우는 안 먹고 그러니까 멸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버리고 뭐 전라도 같은 경우 이제 뭐 디포리라고 해가지고 그 맛을 내는 전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멸치 종류의 그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걸 갖다가 끓여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액젓을 어떻게 보면은 간 뭐 미역국 같은데도 그냥 액젓을 넣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고향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새우젓 생선 막 그 들어있는 생선젓을 많이 써요. 황색이라고나 막 아무튼 그런데 그걸 많이 쓰는데 그냥 그 생선 이제 아직 형체 남아있는 많이 사갔지만은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그냥 넣으시던데.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그 뭐 갈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20마리 30마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럼 고기의 창자 부분만 꺼내가지고 그걸 또 별도로 또 젓을 담그시더라고 집에서 이게 많으니까. 맞아요. 네, 워낙에 생선을 어머니는 이제 젓갈을 사오기도 하지만 담그기도 하셨죠. 네, 어머니는 워낙에 또 여수가 고향이시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젓갈하고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막 소금도 뿌려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 넣기도 하고. 맞아요. 고추장 그 풀어 갔는데 잘못 열어가지고 그 생선 젓갈 만들고 있는 거 열면 딱 너무 놀래가지고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젓갈을 봄에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준비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사실은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동치미. 제 몸같이 저기 다리통처럼 퉁퉁한 동치미에다가 그 겨울철에 먹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수 말아서 먹는 정도. 그래서 동치미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80년대 같네요. 저게 저 지금 저 외관이 저게 이제 포니 외관보다 더 옛날 것 같은데. 더 옛날 사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70년대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동대문 쪽에 방송이다 보니까 동대문에 또 유명한 시장 같은 경우가 또 청량리 청가문 시장이 또 여직도 있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희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이 이제 주택가신데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포기 배추를 이렇게 화단에다가 심어가지고 고추도 말려놓고 딱 있는데 저희 장면에 딱 맞는 거예요, 사진이. 그리고 여기 국화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가을에 찍은 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무도 이렇게 자체가 커지면서 얘가 쑥쑥 찢어 나오잖아요. 거름도 막 많이 쥐어야 되고 그랬었어요. 거름은 또 요즘에 EM 발효액을 또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배추도 이제 이거는 이제 공원에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뭔가 배추는 꽃 같아요. 굉장히 하나하나, 그죠?
그래서 그 꽃들을 갖다 이렇게 팍팍하게 된 거를 딱 잘라서 네. 그죠? 일단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을 죽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배추를 갖고 와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소금 뿌린 다음에 그 물에다가 또 한번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에다가 한번 또 담그고 그걸 또 쌓아놔서 물 빼고 그걸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루 만에 되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 절인 배추가 오니까 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됐다. 근데 옛날에는 글쎄요 한 이틀 했나요?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틀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잠깐 배추 씻는 소리 관련된 노래 가사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노래하시면 노래를 좀 불러주시든가. 제가요? 노래까지 노래 있어요? 노래는 없고요. 그래요? 그 배추 씻는 소리에 어떻게 보면 따라 부르는 추임새? 노동요죠, 노동요. 도랑가에 배추 씻는 이 처녀야 저 처자야 겉에 겉잎 제쳐놓고 속에 속잎 나를 주게 도랑가에 배차 씻는 이 처녀야 저 처자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별거 없는 거를 음을 음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음도 그냥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겉잎하고 속잎이 있단 말이에요, 배추는. 근데 이 겉잎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속잎을 굉장히 고소하죠. 맛있고 그렇잖아요. 노란색, 황금 색깔 같은. 그래서 그 이 속잎을 갖다가 이제 이뻐하는 딸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또 왜 쌈을 시작하기 전에 배추를 갖다가 무치기 전에 일단 속잎을 하나 뜯어가지고 그 절인 그 뭐랄까 양념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깨를 쭉 뿌린 다음에 한번 싹 먹어보는 아들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아들용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전화 이제 형 그리고 애들 우리 여동생.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간이 어떠냐 이제 뭐 당연히 뭐 이미 간은 다 됐고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준비를 한다. 이제 너희 이제 먹을 준비해라 마음속에 그죠? 누구야 간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절인 배추와 이 배추 속 그죠? 그렇죠. 이제 속이 막 준비가 됐어요. 사실은 배추 속에다가 또 이렇게 지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그 밀가루 풀을 넣는 집도 있겠지만 잘 붙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찹쌀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찰지게 뭔가 양을 농도 조절이죠 사실. 저희 고향은 찹쌀 그 쪽이었고요. 그쵸. 찹쌀풀 쪽. 그리고 이제 밥을 갖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비율이 사실 엄마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딱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 배추 절인 거하고 양념이 어느 정도 딱 맞게 어떻게 보면 잘 배치가 돼야만 올해 농사 잘 졌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 담는 그 중앙에 그릇을 올려놓고 이제 뭐 고무장갑은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딱 붙는 그걸로 딱 써가지고 넓은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는 뭐 이런 규모보다는 더 커가지고 큰 규모로 놓고 같이 이제 무치는. 이제는 그냥 아예 도와주는 건 해봤죠. 당연히 이제 뭐 그 고향 가거나 고향에 그때 이제 가야 되거나 아니면 하면 당연히 이제 돕고 묻히는 일 같은 건 뭐 별로 안 시키고 이제 뭐 주로 이제 날르거나 아니면 날르는 거, 담는 거, 뭐 그리고 써는 거, 써는 거. 뭘 썰어요? 그러니까 그 양념 같은 거 썰어야 될 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림에도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침이 넘어가고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이 보면 그로테스크가 돼요. 시뻘건 거를 사람들이 막 묻히는 장면이 뭔지 재료를 모르면은 동시에 무서운 거예요. 뭔가 색깔부터 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김치하면 떠오르는 그 뭐랄까 김치 냉장고의 그런 이름이잖아요. 딤채라고. 근데 이 딤채가 생기게 된 거는 이제 침채라고 해서 담근다. 나물을 담근다. 뭐 소금에 절인 채소를 침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딤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김치에 어떻게 보면 딱 떠오르는 명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땅을 파가지고 독을 묻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기에는
집에 이 구조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당이 그리고 마당도 바닥이 어느 정도 꽤 있어야 돼요.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콘크리트 깔고 거기다가 한 높이 한 이 정도만 되게 하는 그렇죠. 화단도 많은데 거기는 못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흙으로 된 화단이 있는 곳에다 가능을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아리가 너무 많이 필요했겠죠. 네. 뭐 봄에는 뭐 된장이나 간장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항아리가 필요하다면 가을 뭐 이때는 김장 항아리가 네. 굉장히, 그래서 항아리를 만들었던 저희 뭐 신내동 같은 경우도 이 봄 가을철에 어떻게 보면 대박 특수 뭐 네.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꼭 그때 이제 다가올 철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있던 거 씻다가 꼭 그때 깨먹거든요. 씻다가.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 김장독이 크잖아요, 보통. 네. 크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도자기를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물 깃거나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입구 이렇게 잡고 하면 상당히 툭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햇빛에 많이 노출도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단단하고 막 단단하게 굽기보다는 그 좀 성기고 약간 좀 그 가볍게 굽기 때문에 그렇죠. 큰 데에다가 또 그렇게 단단하게 구우면 무거워서 못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저게. 그런 만큼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입구 이렇게 자기 힘 세다고 이렇게 안 들고 입구 잡고 이렇게 하면 여기 톡 떨어져요. 여기가 동그랗게.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이제 김장을 다 이제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옷을 입히듯이 딱 씌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기 놔뒀다가 하나씩 꺼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쟁반에 놓고 그렇죠. 예, 이제 썰어서 하는데 예, 첫날 김치 담았을 때는 손으로 뜯어서 계속 이렇게 먹는 맛. 그게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게 디싱이라고 하잖아요. 디싱이라고 그러죠. 뭐 디스플레이 같은 놓는 거야 그러는데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이제 혼자서 이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반찬을 꺼낼 때마다 예쁘게 꺼내서 딱딱 잘라서 먹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가위로 짝짝 잘라가지고 먹는 제가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이 가위가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방 도구가 됐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착 잘라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딱 간격별로 해가지고 딱 그 원형 모양대로 그대로. 딱 넣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힘들고 귀찮죠. 귀찮고 이제 통이 나왔다가 통이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덥지에도 안 넣죠. 그냥 통 꺼내가지고 통에서 먹고서는 통 덮고 넣고 아 참. 락앤락의 혁명이라는데. 그렇죠. 점점. 이 김치를 종류를 따져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 하나뿐이지라고 하겠지만 국물 양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김치가 백김치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큰 덩어리를 못 먹으니까 국물을 주로 많이 먹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자르는 형태에 따라서 배추를 갖다 통째로 아까 저희가 많이 봤던 게 포기김치라면 막김치라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막 무치듯이 겉절이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품종에 따라서 얼갈이 그다음에 이런 봄동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아직도 익숙한 명칭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제가 30년 전에 저희 아시는 분이 자기는 그해 김치를 먹지 않는다. 최소 3년 정도 익힌 묵은지를 먹는다. 좋아하시는 분은 저도 처음 담갔을 때 이제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으로 그때 한 2주 정도 먹다가 그 이후로는 안 먹어요. 네, 그러다가 저도 한 반년은 넘고 나서 숙성된 다음에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묵은지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왜 묵은지에다가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한 통은 이제 묵힌다.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재작년 김치가 아직 있어요. 재작년 김치가 지금 먹는 김치고 올해 겨울 김치는 이제 그 재작년 김치 떨어진 이후에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 김치가 딱 뭔가 지금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국으로 먹기 지금 딱 좋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냉이 맛있을 때 냉이 김치국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죠. 냉이. 냉이 김치국으로. 김치를 또 이렇게 담그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재밌는 명칭이
벼락김치가 있어요. 벼락김치. 그러니까는 급하게 막 네. 두다다다다닥 해갖고. 겉절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겉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렇게 명칭들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게 정말 네. 신기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물이 많은 김치로 백김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백김치가 사실 좋거든요. 오히려 고춧가루 많이 넣은 것보다 깔끔하게. 올라오면 굉장히 반갑죠. 네. 네. 그러나 이 백김치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는 물른다는 거죠. 금방. 네. 배추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백김치보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기김치를 장기간 좀 저장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림 속에 있는 건 꼬들빼기 김치인데. 맛있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쓰다고 애들 막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동원시장을 걸어가다가 꼬들빼기가 여러 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지. 쌉싸름함부터 그 특유의 향부터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거 끝에 이걸 갖다 굉장히 네. 많이 다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뭐 얼마 안 되는데 관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기본이 한 4, 5만 원 이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꼬들빼기 재료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꼬들빼기 김치? 그랬더니 사오지 마 이제.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는 힘드시다고. 그렇죠. 이거 준비하는 거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무슨 에어프라이어에 우리가 그 냉동식품 딱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이 하는데. 다 선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먹고 싶다고 재료 사가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담아다가 엄마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제 물어보거든요, 엄마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고. 저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부모님이 김장이든 뭐든 막 좋아하는 뭐 해갈까라고 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얼마 지나면 개인적인 일로 또 지금 부모님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막 고생할까봐 이젠 막 걱정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오셔서 그냥 여기 그냥 음식점 가서 그냥 뭐 먹자고 그게 제일 좋죠, 사실은. 지금 여기 굴김치는 또 저희가 통경에 굴 딱 하듯이 지금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먹을 수 있고 또 이것도 오래 못 먹어요. 굴이 금방 또 사가가지고 종이 익어버리니까. 오래되면 또 종이처럼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굴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음식에 들어가면 굴 전도 그렇고 다 맛있는데 요 때만 먹을 수 있잖아요. 요 때만. 굴 양념 아까 김장 양념에다가 굴만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굴. 그래서 김장을 보낼 때 이제 뭐 아끼는 아들한테 보내거나 할 때 전체에 섞진 않고 따로 여만하게 해가지고 굴만 섞어가지고 이거부터 먹어라 굴김치다라고 해가지고 또 보내주시면 엄마예요. 사랑 그죠? 김장은.